자, 이번 시간에는 뭐 해볼 거냐면, 이제 쿼리 스트링이라는 거, 즉 파라미터를 분석하는 작업들을 해볼 건데,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사이트에 뭐가 있냐면, URL이라는 게 있어요. URL. 그래서 URL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이라는 걸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검색했어요. 그러면 사과를 검색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검색을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얘네가 뭐가 완성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URL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요 쿼리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사과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URL을 입력하면 이제 뭐예요? 사과라는 게 검색이 돼서 그 검색 결과가 사용자한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엔드 개발자는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백엔드 개발자가 해야 되는 일은, 개발자의 종류가 백엔드 개발자랑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를 이용해서 이제 보통 이제 백엔드 개발을 한다고 하면, 백엔드 개발자는 이런 식으로 URL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URL을.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 이제 URL 패스라 하고, 물음표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뒤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파라미터라고 해요. 파라미터. 그러니까 내가 파라미터 값이 뭐냐에 따라서, 파라미터 값이 뭐냐에 따라 요청에 대한 결과값이 달라진다. 음. 그러니까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파라미터 요청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가 물론 요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게 고객이 이런 식으로 요청을 날리면, 물론 이제 URL 요청을 이렇게 날리지는 않죠. 그죠? 고객이 뭔가를 입력하거나 검색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측에서 이렇게 요청한 그 결과를 백엔드로 넘겨줍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그러니까 프론트 측에서 이렇게 입력한 결과를 이제 백엔드 개발자한테 넘겨주면, 이런 요청이 들어왔네. 그럼 내가 이 요청에 맞는 검색 결과를 데이터에 찾아가지고 보여줘야겠네. 해가지고 실제 백엔드에 처리된 결과를 사용자가 보여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우리가 그렇게까지 구현할 건 아닌데, 파라미터 자체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하냐?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 나중에 뭐 여러분들 중에 백엔드 개발에 진짜 관심이 있어가지고 스프링 부트라는 걸 배우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자바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연습하는 방법을 익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리소스라는 게 있어요. 리소스 보이죠? 이 리소스의 역할은 뭐냐면, 보통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리소스라는 녀석한테 우클릭한 다음에 뉴 하면, 그냥 파일만 클릭해보면, 파일의 디렉토리를 클릭해보면 여기에 이제 뭔가를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자바를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만들 때 src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src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앱 테스트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네. 제가 지울게요. 제가 죄송해요. 잘못 설명드렸어요. 자, 이 리소스 말고 여기 테스트라는 게 있었네요. 자, 이거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자, 테스트가 있죠. 여기 보면 자바라는 패키지 폴더가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데 강사가 잘못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자바에다가 저는 이제 자바 클래스를 해서 앱 테스트다라고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바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뉴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라고 쓰면 되냐면, 메인 탭 하면 이런 식으로 메인 메소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현재 메인이 사실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위에 있는 원본 코드인 메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앱 테스트로 만든 메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로 돌아왔을 때는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F10을 해야지만 요 메인을 실행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 자, 파라미터 분석이라는 걸 할 거예요. 파라미터 분석. 자, 그러면 스트링,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이라고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강사가 여기다가 A는 1, 그 다음에 B는 2, 그 다음에 C는 3. 자, 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강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A는 1, B는 2, C는 3으로 쪼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는 1, B는 2, C는 3. 자, 그러면 더 이상 문장 하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자들의 배열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문장들이 된다 말이에요. 정확하게 문장들. 그럼 문장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이 배열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쿼리 스트링 비츠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쿼리 스트링 한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문자열,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 전용 함수에는 스플릿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스플릿. 자, 스플릿이 뭐죠? 스플릿 지난번에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 여러분들이 %,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 한 거예요? 내가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쪼개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쪼개게 되면 어떤 데이터가 나와요? 당연히 이거 출력하면 주소값 나오죠. 그죠? 왜냐면 이거 배열에 들어있는 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요 배열 객체의 주소값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 여러분들이 뭘 쓸 수 있어요? 자, 어레이스, 그 다음에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볼 수 있다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쓰니까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 반복문을 이용해서 각각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string, bit, 그 다음에 query, string, bits 이거 향상된 포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비트 뭐 이렇게 출력하면 어떻게 나와요? A는 1, B는 2, C는 3이 나온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뭘 사용하고 있다고요? 배열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스트림 문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쿼리 스트링 비트 쓴 다음에 자, 스트림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 뭘 쓸 수 있냐면 포이치라는 문법을 쓸 수 있습니다. 포이치. 포이치는 반복문이에요. 반복문.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비트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비트라 써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 그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SOUTC 이렇게 쓰게 되면 메서드 참조 연산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내부의 값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다 향상된 포문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예요? 자, 파라미터 분석을 위해 첫 번째 스플릿을 이용해서 해당 문자열을 뭐한다? 쪼개는 작업을 먼저 해본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첫 번째로 작업한 거예요. 스플릿을 이용하여 문자열 쪼개기. 그리고 이 스플릿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다.